네, 그러면 드디어 마플 교과서 마지막 도형의 이동 단원 종합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018번에 3번부터인데요. 이 앞쪽 문제들은 너무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놨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질문이 나왔다는 건데,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좌표 평면에서 점 1,4를 마이너스 2,a로 옮기는 평행이동. 그러면 1이 마이너스 2로 갔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4가 a로 갔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는 a 빼기 4만큼의 평행이동을 하게 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x 빼기 6y 더하기 22는 0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요. 얘를 평행 이동하면 또 요 두 번째 원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요렇게 바뀔 거예요. 이제 요렇게 평행 이동이 됐다는 뜻인데,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이 지금 이 첫 번째 원의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4인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면 중심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7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2분의 b가 결국은 7이 돼야 된다는 거가 나오기 때문에 b는 이제 14라는 게 나오겠고, y축의 방향으로는 a 빼기 4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3에다가 3이 지금 y좌표가 중심의 y좌표가 3에서 9로 바뀌었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는 6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a 빼기 4는 6이 돼서 a는 10이 될 거고요. 그럼 그걸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b가 아까 14였으니까 14의 제곱은 196을 4로 나누면 49가 나와요. 그럼 49 더하기 81 빼기 c가 반지름은 변할 리가 없으니까 4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c는 126이 나와줍니다. 지금 구한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 더해보시면 150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좀 여러분들이 점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형이 결국 움직이긴 했지만 원 자체의 도형의 평행 이동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중심 좌표인 점이 옮겨간 걸로 생각해서 풀어보시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10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y는 2x 더하기 k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요. 우리가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됐고요. 또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으면 xy의 자리가 바뀌니까 x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k가 되는데, 얘가 1,2분의 1을 지난대잖아요. 그럼 x에 1, y에 2분의 1을 대입하시면 k가 2. 너무 간단하게 나오고요. 두 번째, 직선 y는 2x 더하기 k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다.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y는 2x 빼기 7과 일치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를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y는 2x 빼기 k로 정리하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했으니까 y 대신에 y 더하기 2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했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정리해 보시면 y는 2x 빼기 k 빼기 4라는 게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k 빼기 4가 결국 마이너스 7이 된다는 뜻이니까 k가 3이라는 거 역시 나올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직선 y는 2x 더하기 3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 이 직선을 다시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먼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 빼기 1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 더하기 2를 대입해서 정리해봤더니 y는 2x 빼기 1이라는 직선이 됐고요.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y 바꿔놓으니까 x는 2y 빼기 1이 돼요. 얘가 지금 3,a를 지나니까 x에 3, y에 a를 대입해보면 3은 2a 빼기 1이 되고 a는 2가 나옵니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인데 어쨌든 좀 질문이 나오셨고, 이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하고 있어도 너무 당연하게도 풀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좀 늦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해설을 듣고 있는데 아마 내 생각이 맞다면 벌써 다 까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어차피 여러분들은 나중에 수학상 결국 반복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들 꼭 머리에 담아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1028번이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에 대하여 얘를 좀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빼기 1이 돼요. 점 3,4를 이 직선에 대칭했더니 a, b가 됐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3,4와 대칭 이동된 점을 a, b라고 했을 때 둘을 연결한 직선은 기울기가 1이 돼야 되겠고요. 즉 이 두 점의 좌표를 갖고 기울기를 표현해보면 a 빼기 3분의 b 빼기 4는 1이 돼야 되겠고요. 또 이 두 점의 중점인 2분의 a 더하기 3, 2분의 b 더하기 4가 바로 y는 마이너스 x 빼기 1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즉, 요 식을 정리해보면 b 빼기 4는 a 빼기 3, 즉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을 얻을 거고요. 또 2분의 a 더하기 3, 2분의 b 더하기 4가 y는 마이너스 x 빼기 1이라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즉 x 더하기 y는 1,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대입해보시면 2분의 a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4 더하기 1은 0이 되고 정리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9는 0, 즉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9라는 걸 얻겠죠.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보시면 a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보시면 41이 나와준다는 거 역시 좀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1029번 봅시다. 다음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하여 점 P 1,5를 직선 x 빼기 y 더하기 1은 0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Q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직선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은, 그러면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할 거니까 요걸 정리해 보시면 x 빼기 y는 0, 즉 y는 x라는 직선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점 P, 그러니까 1,5가 원래 이 직선 위에 있었던 건데 얘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p 다시 좌표는 1,4거든요. 그럼 이 p 다시인 1,4를 일단 위에서 구했던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q 다시라고 하면 q 다시의 좌표는 4,1이 돼요. 그러면 얘를 다시 원상복귀할 거니까 반대로 다시 이번에 y축의 방향으로 도로, 아까는 마이너스 1만큼 됐는데 제자리로 가려면 1만큼 평행 이동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q의 좌표가 4,2가 된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가 이거 직선 구해서 뭐 p가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를 a, b로 잡고 두 직선의 기울기가 이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의 기울기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기울기이고, 그 다음에 이 점 p 1,5랑 결국 점 p와 q의 중점이 이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을 지난다, 직선 위에 있다라는 방식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식을 조금 간단하게 변형을 시켜서 그게 대칭 이동된 걸 찾고 도로 제자리로 다시 대칭 이동을 시켜서 그 값을 찾는다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 가나다에 맞는 답을 찾아보시면 바로 3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031번, 1, 2번 둘 다 질문이 나왔는데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A 1,3에서 y축 위에 점 Q, 또 내가 바뀌었군요. y축 위에 점이니까 여기가 Q, x축 위에 있는 점 P를 지나 3,1에 다다랐을 때 이때 선분 AQ 더하기 QP 더하기 PB의 최단 거리를 구하랬는데, 이런 최단 거리를 구하려면 A에서 일단 y축을 거쳐가니까 이 축에 대한 대칭을 시켜요. 그럼 1,3을 일단 대칭 이동한 점이 마이너스 1,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을 거쳤다가 b로 가는 거니까 b를 다시 x축 대칭을 시키면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 a-와 b-를 결국 연결해 주시면 이게 결국 선분 이제 aq 더하기 bp가 됐을 때 얘랑 얘가 길이가 똑같고 얘랑 얘가 길이가 똑같았기 때문에 이게 최단 거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너무 간단한 문제다. 결국 마이너스 1,3과 3,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만 구해주시면 이게 AQ 더하기 QP 더하기 PB의 최단 거리가 되겠고, 얘는 4루트 1이라는 건 뭐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고요. 자, 두 번째, 좌표 평면 위에 점 A가 2,2분의 1, 그 다음에 B는 5,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자, A에서 출발해서 이 Y는 X라는 점 위를 움직이는 점 P, 직선을 움직이는 점 P를 지나 Y는 마이너스 X라는 점 위를 움직이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Q를 지나 B에 도착했을 때 이게 최소가 된다. 그러면 A에서 일단 Y는 X라는 직선에 닿았다가 가니까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A-라고 잡아주면 얘는 2분의 1,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닿았다가 B로 가야 되니까 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서 얘를 대칭 이동시켜 주시면 4,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최단 거리는 결국 선분 A-B,
A-B-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 이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요. 일단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4 빼기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5 빼기 2분의 7분의 마이너스 7이 나서 결국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b인데 지금 얘가 4, 마이너스 5를 지나니까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8 더하기 b, 즉 b는 3이 나와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x 더하기 b라고 할 때 a는 마이너스 2, b는 3,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1032번이에요. 또 비슷한 형태의 문제인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a는 마이너스 10,0, b는 10,10과 선분 AB 위에 두 점 C와 D, C는 마이너스 8,1이고요. D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8,1이고요. D는 4,7이라고 했죠. 선분 AO, X축이 되겠죠. AO 위에 있는 점 E와 선분 OB, 선분 OB는 이때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0,0과 10,10을 연결한 직선이니까 위에 있는 점 F에 대하여 C 더하기 EF 더하기 FD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E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점 C의 좌표가 마이너스 8,1이라 그랬는데 얘 여기서 출발을 일단 해서 X축을 거쳤다가 그 다음에 요 Y는 X라는 직선을 거쳤다가 다시 D로 가는 거니까요. 결국 우리가 해줘야 될 건 일단 처음에 거쳐가는 X축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 8,1을 대칭해준 C-를 C-라는 점의 좌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을 구하고요. y는 x라는 점에 닿아서 이 d에 가는 거니까 다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d-는 7,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c-인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과 d-인 7,4를 연결한 직선 c-d-의 방정식을 알아내서 점 2의 x좌표를 물어봤으니까 결국 x절편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먼저 기울기부터 구해보면 7 빼기 마이너스 8분의 4 빼기 마이너스 1, 즉 15분의 5가 돼서 기울기는 3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 y는 3분의 1x 더하기 몇인데 얘가 어차피 뭐 아무 점이나 대입하셔도 돼요. 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 여기 x에다 마이너스 8을 대입했을 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에 무언가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3분의 5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y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이때 x절편은 마이너스 5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1033번의 1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와 B가 있는데 A 좌표는 5,2, B의 좌표는 1,4라고 했습니다. X축 위에 있는 점 P와 Y축 위에 있는 점 Q에 대하여 사각형 AB, QB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어차피 고정된 좌표니까 선분 AB의 길이만 우리가 더해주면 되니까요. 먼저 점 A에서 출발해서 X축을 거쳤다가 Y축을 거쳤다가 B로 가니까 점 A를 X축에 대칭시킨 5,-2, 즉 A-를 구하고 B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마이너스 1,4라는 점을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선분 이때 A-B-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6루트2가 나올 거고요. 선분 AB는 결국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그대로 해주시면 2루트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 AB, QP의 둘레의 최소값은 6루트2 더하기 2루트5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점 A의 좌표는 4,1이고요. B의 좌표는 2,5에 대해서 X축 위에 있는 점 P, Y축 위에 있는 Q에서 둘레의 길이가 이번에 또 최소가 된다. 위에 거랑 똑같은 과정이겠죠. 이때 직선 PQ의 기울기. 직선 PQ의 기울기는 결국 점 A를 대칭 이동시킨 A-와 B를 대칭 이동시킨 B-를 연결한 직선 A-B-의 기울기가 똑같을 거예요.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P,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Q니까 이 A-와 P와 Q와 B- 네 점은 모두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뭐 이미 내가 좌표를 알 수 있는 A-와 B-의 기울기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 두 좌표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뭐 기울기 구하는 과정 어렵지 않게 해서 마이너스 1 나온다. 이 문제의 뜻만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역시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1034번의 2번이에요. 자, 아이고 1034번의 2번이었었죠. 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XOY가 45도랬죠. 그럼 얘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이니까 얘가 결국 Y는 X라는 직선이 된다라는 뜻이겠고요. 선분 OA의 길이는 50이니까 내가 점 A의 좌표를 50,0이라고 잡을 수 있고 B의 좌표는 120,0이라고 잡을 수 있어요.
자, 반직선 OY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니까 처음 A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A-0,50을 잡고 B 120,0과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이게 AP 더하기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연결 여기에 P가 와주면 이 AP 더하기 BP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랑 지금 여기가 어차피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0,50과 120,0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13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37번 보겠습니다.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오른쪽 그림과 같았는데 이런 평행 이동에 의해서 바뀌는 원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fx, y는 0을 x축 대칭을 일단 시키면 fx, y는 0이 돼서 일단 여기로 왔을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켜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을 평행 이동시켜주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와서 이렇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반지름 1인 3, 4분면에 있는 원이 되죠. 그게 바로 정답은 2번이다. 역시 이것도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가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제 노말로 넘어가서요. 노말부터 문제도 좀 확 늘어나고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세 점 0,0, 4,0, 0,3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OAB를 평행 이동한 삼각형이 O-A-B'이에요. 점 A-의 좌표는 9,2라 그랬죠. 그러면 4,0이라는 점이 4,0이라는 점이 9,2로 갔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는 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내저번의 방정식부터 좀 알아내셔야 되겠죠. 얘 내저번의 방정식은 중심좌표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 내심에서 이걸 배웠었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얘 넓이는 6이 나오고 둘레가 12가 나오기 때문에 6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2 즉 반지름이 1이라는 게 나오고 결국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심좌표가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1이다 라는 원이었었는데 얘가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됐으니 여기 나와 있지만 중심좌표가 6,3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면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이 됐을 거고 이거 쭉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2, b가 마이너스 6, c가 44 셋 다 더하면 26이 된다.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문제였고요. 또 10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수 m과 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의 점 마이너스 2,1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b라고 하고 점 b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c라고 했어요. 그럼 세 점 A, B, 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3,2일 때 mn의 값은 m 곱하기 n을 구하는데 어차피 두 양수 m과 n은 양수입니다. 그럼 먼저 마이너스 2,1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켜 주시는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더하기 m,1이 될 거고요. 얘를 또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켜 주신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더하기 m,1 더하기 n이 될 겁니다. 세 점 A, B, C를 지나는 원의 중심 좌표가 3,2라는 건 이 세 점 A, B, C가 중심 좌표가 3,2인 원의 둘레에 있다. 결국 선분 OA와 선분 OB와 OC는 같은 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다 같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더니 우리가 루트가 존재하는데 어차피 다 똑같으면 얘네들을 제곱한 것도 같을 테니까 선분 잠시만요. OA 제곱은 선분 OB 제곱은 선분 OC 제곱이다 라고 해서 먼저 선분 OA 제곱은 선분 OB 제곱 요거를 좀 먼저 이용을 해봤어요. 그러면 3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1의 제곱은 5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m의 전체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니까 요거 정리해 보시면 요런 식이 돼서 m은 0 또는 10이 나올 거고요. 근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m은 10이겠죠. 또 끝에 있는 5b제곱은 5c제곱이라는 두 식을 이제 이용해 보시면 c제곱이 이제 5 빼기 m의 전체 제곱 더하기 1 빼기 n의 전체 제곱인데 이거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은 n제곱 빼기 2n 더하기 1. 그러면 또 정리하면 n은 0 또는 2가 나오니까 n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당연히 mn은 2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41번이에요.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와 B, A는 지금 점의 좌표가 4,A였고요. B의 좌표는 2,1이었어요. 근데 A는 즉 점 A의 y좌표인 A는 4보다는 크다 그랬으니까 좀 더 4보다는 훨씬 더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점 A-는 이제 A,4 자, A,4가 됐고요. 또 B가 2,1이었는데 B-는 1,2가 됐겠죠. 여기 이제 그렇게 좌표를 적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그림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삼각형 APA-랑 BPB-는 둘이 닮음이 될 거예요. 둘은 닮음인데 이제 둘의 넓이비가 9대 4라고 했거든요. 닮음인 두 도형의 넓이비가 9대 4니까 둘의 닮음비는 3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점 P는 결국 선분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P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점 P는 Y는 X 위의 점이기도 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점 P의 X좌표와 Y좌표는 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점 A의 좌표와 점 B의 좌표를 가지고 두 점을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식으로서 구해봤더니 5분의 14, 5분의 3 더하기 2A가 나왔어요. 근데 그 두 좌표가 같아야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 A는 2분의 11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엔 104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의 좌표는 2,0, B의 좌표는 1,2를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A가 대칭 이동된 점 C는 0,2, B가 대칭 이동된 점 D는 2,1이라는 점이 나올 겁니다. 삼각형 OAB 및 그 내부와 삼각형 ODC 및 그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이 S의 60배를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먼저 직선 AB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2,0과 1,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풀어보시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것과 Y는 X의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요 점의 좌표 지금 내가 P라고 잡았거든요. Y는 X랑 직선 AB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P라고 잡았는데 P의 좌표는 3분의 4, 3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삼각형 OAP의 넓이는 밑변 길이가 2, 높이의 길이가 3분의 4니까 넓이는 3분의 4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S의 절반인 요만큼 있죠. 왜냐면 요 색칠된 부분 전체가 있으니까 요거 딱 대칭이라서 절반이거든요. 어차피 대칭시켜서 만들어진 애라. 그럼 얘는 삼각형 OAP의 넓이에서 OAQ의 넓이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점 Q의 좌표를 바로 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삼각형 OAP의 넓이는 구했죠. OAQ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점 Q의 좌표를 알려면 직선 OD와 직선 AB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셔야 되겠다. 근데 직선 OD는 원점과 2,1을 지나는 직선이라서 Y는 2분의 1X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어디 갔나요? 직선 AB를 나타내는 방정식인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랑 Y는 2분의 1X를 연립해 보시면 X는 5분의 8, Y는 5분의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점 Q의 Y좌표가 5분의 4니까 삼각형 OAP의 높이 자체가 5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역시 밑변 길이가 2고 높이가 5분의 4인 삼각형이니까 넓이가 5분의 4가 나올 거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S의 절반에 해당되는 2분의 1S는 15분의 8이 나와요. 그럼 60S는 이 2분의 1S에다가 120을 곱하면 되니까 120 곱하기 15분의 8에서 6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지금 되게 많죠? 아니네요. 뭐 그렇게 금방 끝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1044번 보겠습니다. 포물선 y는 x제곱 더하기 2x를 x축의 양의 그러니까 y는 x제곱 더하기 2x를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x 더하기 1 빼기 a의 전체제곱 빼기 1이 돼요. 얘랑 y는 xy 교점을 a, b 교점 a와 b라고 했을 때 점 a랑 점 b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됐죠. 그러면 점 A랑 B가 원점 대칭이니까 X좌표 길이도 부호가 반대, Y좌표 길이도 부호가 반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두근이란 건 결국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할 텐데 그게 이제 부호만 반대니까
두근을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라고 설정했을 때 두근의 합이 결국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을 y는 x랑 요 y는 x 더하기 1을 빼기 a의 전체제곱 빼기 1을 연립한 식을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요런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x의 1창의 계수가 얘거든요. 그러면 1 빼기 2a가 결국 0이 돼야 된다니까 a는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두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가 있는데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을 표준형으로 또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꼭지점끼리 a, b의 대칭이라는 건 두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바로 a, b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첫 번째 원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1,2고 두 번째 원의 꼭지점은 3,14. 그러면 둘의 중점의 좌표는 1,8이 돼서 그것의 합은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물선 y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위에 두 점 x1, y1 그 다음에 x2, y2가 직선 x 더하기 y는 1에 대해 대칭이다. 그럼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 점은 이 두 점 모두 포물선 위에 있으니까 x 대신에 x1을 대입한 x1, 그 x2, y1이 바로 x1 제곱 더하기 2x1 빼기 3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x 대신에 x2를 대입했을 때 그때 y 좌표인 y2가 x2의 제곱 더하기 2x2 빼기 3이다 라고 이렇게 두 점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요 직선의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근데 요 직선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두 점끼리 연결한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x2 빼기 x1분의 요 두 식을 빼보면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얘가 1이다. 그러면 이 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식이 요렇게 나오고 인수분해를 거쳐서 요렇게 나오는데 x2 빼기 x1은 0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둘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뒤에 있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1이 0이어야 되니까 x1 더하기 x2는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단번에 가냐. 그냥 한 번도 안 풀어본 거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간단하게 x1과 x2가 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합이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사전에 미리 좀 풀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면 이 문제의 방향을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1045번에 2번 보겠습니다. 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y는 0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라는 원이 있어요. 이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x 더하기 2의 전체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전체제곱은 8이라는 원이 돼요. 근데 두 원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2는 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었죠. 이때 상수 a, b에 대해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랬는데 어떤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반지름도 같은 상태라면 이 두 원은 공통연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그럼 이 두 원의 공통연을 구해볼 건데 뭐 표준형을 구했지만 크게 필요는 없었고요. 8을 이항해서 우리 아시죠? 두 원 x제곱 더하기 i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빼기 괄호 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괄호 닫고는 0이었다라는 거, 요 형태의 식이 되겠죠. 요걸 정리해 보시면 요런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바로 두 원은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직선이 두 원의 공통연의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수항이 2로 지금 맞춰져 있으니까 a가 1, b가 1인 걸 알 수가 있겠고 a 더하기 b는 2라는 거 바로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은 16을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은 0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2x 빼기 12y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37 빼기 c가 여전히 16이어야 되니까 c가 21인 건 알 수가 있겠고요. 원래 원의 중심좌표인 2,5와 옮겨진 원의 중심좌표인 마이너스 6,1이 바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결국 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은 0이 선분 5원 5투를 수직이 등분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직선 5원 5투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나오니까
요 ax 더하기 by 더하기는 0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일단 2b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두 원의 중점의 좌표,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 좌표는 마이너스 2,3이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2,3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은 0 위의 점이어야 되니까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b 더하기 1은 0이 되고 여기 a 대신에 2b 대입해서 정리하면 b는 1, a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1046번 볼게요.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킬 건데요. 자,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면이 6번 나왔어요. 근데 앞면이 나오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랬죠. 그럼 앞면이 6번 나왔으면 x축의 방향으로 6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했을 거예요. 1,1을 x축의 방향으로 6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7,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뒷면이 4번 나왔으니까 이제 얘를 다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8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q의 좌표는 결국 3,3이 되겠습니다. 원래 출발의 점이 p 1,1과 최종적으로 옮겨진 점 q 3,3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루트 2가 된다는 거. 역시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거 조금만 해보시면 규칙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규칙이 나올 거니까 그걸 좀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1047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pn은 xn, yn이라는 점을 갖는데 다음과 규칙대로 이동해요. 근데 xn, xn 곱하기 yn은 0이 아니다. 절대로 이 점 p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x좌표나 y좌표가 0이 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점 pn이 x좌표가 xn, y좌표가 yn인데 x좌표와 y좌표의 곱이 0보다 크고 즉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x좌표가 더 크면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바로 다음 순서인 pn 더하기 1이 된다는 얘기고 이번엔 점 pn이 x좌표와 y좌표의 곱이 양수인데 xn보단 yn, 즉 x좌표보단 y좌표가 더 크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그 다음 점이 된다. 아예 그러면 이번에는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반대이면 얘를 y축에 대칭한 점이 그 다음 점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p1이 일단 3,2거든요. 자, 그럼 3,2에서 출발했을 때 x좌표, y좌표가 이제 부호가 같죠. 그러니까 가 아니면 나를 따라갈 텐데 x좌표가 더 크니까 가의 규칙에 의해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좌표의 위치가 바뀌어서 2,3이 될 거고요. 그럼 P3는 P2에서 변형이 될 건데 역시 x좌표, y좌표는 부호가 같으니까 곱한 게 0보다 커요. 그런데 이번엔 x좌표보다 y좌표가 더 커졌으니까 나의 규칙으로 이동하겠죠.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니까 그 다음 점이 2,-3이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엔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반대니까 다의 순서로 가겠죠. 그래서 다로 해서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2,-3이 돼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P4는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또 같아졌고요. 이번에 또 x좌표가 더 크죠. 그러면 가의 대칭 이동도로 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니까 P5는 마이너스 3,-2가 될 거고요. 얘를 또 이동시킬 건데 역시 x좌표, y좌표 부호가 같은 상태에서 이번에 y좌표가 더 크죠. 그러니까 나의 규칙에 의해서 얘를 x축 대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돼서 두 점의 부호가 반대가 됐으니까 이번엔 다의 규칙으로 이동시켜서 원점 대칭을 시키면 3,2가 나와요. 아, 그러면 얘가 요 6개의 규칙으로 계속 같은 점들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P50을 6으로 나누면 6개가 규칙이니까 나머지가 2가 나와서 결국 P50이라는 점은 P2랑 똑같아요. 아까 P2 좌표가 2,3이었으니까 결국 X50이 2고 Y50은 3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0X50 더하기 Y50을 해보시면 2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1048번이 나오는데요. 방정식 x, y는 0,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다음 그림 1과 같을 때 그림 2와 같은 걸 모두 고르랬습니다. 기억은 어떻게 대칭 이동하는 거냐면 얘는 평행 이동보다는 대칭 이동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를 일단 y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됐으니까 x축 대칭을 시킵니다. 그럼 얘를 x축 대칭을 시키면 x축에 대해서 뒤집어지니까 요렇게 뒤집어질 텐데 지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서 결국은 아마 요렇게
최종적으로 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림 1과 다르니까 얘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2를 보시면 얘는 마찬가지죠. 얘를 X축 대칭을 시킨 다음에 Y의 보호가 반대로 됐으니까 X축 대칭을 시킨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다 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X축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될 건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가니까 이번에는 얘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그림 2에 있는 게 나왔으니까 얘는 맞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보시면 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세 번째 걸 보시면 f1-x,y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얘를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더하기 1 괄호 닫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y축 대칭을 시킨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죠. 얘를 그냥 너무 복잡하게 자꾸 내가 가는 것 같아. 이걸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y축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y축 대칭을 시키니까 원래 fx, y였는데 얘를 y축 대칭을 시키니까 f 마이너스 x, y가 됐겠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니까 f 마이너스 x 빼기 1 괄호 닫고 y 이렇게 바뀌니까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즉 1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y축 대칭을 시켜보시면 y축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가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나왔으니까 얘도 맞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죠. 니은과 디귿이 그림 1을 평행 이동했을 때 그림 2가 되는 도형의 이동이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1049번에 3번을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A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점을 B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점 A의 좌표를 지금 아마 A, B로 잡았을 겁니다. 그죠? 1사분면에 있는. 그럼 점 B의 좌표는 B,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점 어떤 점 P를 거쳐서 선분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10루트이니까 점 B를 X축 대칭 이동시킨 B-에서 이 선분 A, B-가 10루트 2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점 B는 원래 이제 B, A였는데 얘를 X축 대칭시키면 B-의 좌표는 B, A가 됩니다. 그럼 선분 A, B-의 길이는 루트 A 마이너스 B의 전체제곱 더하기 B 더하기 A의 전체제곱이고 얘가 지금 10루트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에서 정리해 보시면 루트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이 10루트 2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은 200, 즉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00이 나온다. 그럼 선분 5A의 길이는 점 A의 좌표가 A, B였으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면 루트 100이니까 결국 선분 5A의 길이는 10이구나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이번엔 1050번에 2번이에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A, 0,5라는 점 A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0,5. Y는 마이너스 X와 Y는 2X 위를 움직이는 점을 각각 B와 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 그럼 A에서 출발해서 Y는 마이너스 X에 닿았다가 Y는 2X에 닿았다가 다시 A로 돌아가는 거니까 점 A를 일단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A2-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0이 나오고 또 이 Y는 2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A-라고 할 건데 이 A-를 A, B라고 일단 설정을 할게요. 단번에 알아내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Y는 2X라는 직선과 직선 AA-는 서로 수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Y는 2X는 기울기가 2니까 선분 AA-, 즉 직선 AA-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A분의 B 빼기 5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B 더하기 10이 나올 거고 선분 AA-의 중점의 좌표인 2분의 A, 2분의 B 더하기 5는 Y는 2X 위에 있어야 되니까 대입하시면 2분의 B 더하기 5는 A다. 그래서 아까 A가 마이너스 2B 더하기 1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B 더하기 10은 2분의 B 더하기 5다가 돼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OB가 15가 나와서 B는 3이 나오고 B가 3이면 A는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의 좌표가 4,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A-A2-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얘가 삼각형 ABC의 둘레가 최소가 될 때니까 두 점 A-와 A2- 사이의 거리 구해보시면 3루트 10이 나와줘서 이게 삼각형 ABC의 둘레의 최소값이 되겠죠. 자, 이번엔 1051번입니다. 세 점 A와 B와 C가 있어요. A는 4,2, B는 A,0, C는 B,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과 그때 A와 B를 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로 서술하여라. A와 B는 모두 양수인데요. 점 A인 4,2를 X축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얘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킨 점을 A-라고 하면 A-는 4,-2가 되겠고요.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A2-라고 하면 A2-는 2,4가 나오겠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점 B는 어차피 X축 위에 있는 애고 점 C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점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킨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아까 바로 위에서 풀었던 문제처럼 삼각형 ABC의 둘레의 최소값이 되니까 이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선분 A-A2-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그게 최소값이다. 그래서 이 좌표들로 쭉 계산해 보시면 2루트 10이 나온다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고요. 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실수 A와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 점 4,-1이랑 2,4, 즉 A-와 A2-를 연결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결국 점 B가 되겠고 얘가 Y는 X와 만나는 점이 점 C의 좌표가 되겠죠. 그걸 구하란 얘기니까 먼저 직선 A-의 방정식부터 구해보면 2,4를 지날 거고요. 기울기 구해서 정리해보시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0이라는 직선을 얻어요. 그러면 점 B는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결국 A는 X절편이잖아요. 그래서 X절편을 구해보시면 A는 3분의 10이 되겠고 이 직선과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이 점 C의 좌표니까 구해보시면 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0이다라고 구해보시면 X는 2분의 5가 나오고 이게 바로 점 B가 되겠죠. 그 점 C의 X좌표, Y좌표가 되니까 소문자 B가 2분의 5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1052번입니다. 포물선 Y는 X제곱 빼기 4X를 포물선 Y는 X제곱 더하기 6X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직선 L이 L-로 옮겨질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평행 이동이니까 직선 L과 L-가 평행하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L의 식은 알고 있으니까 L-의 식만 알아내서 두 직선 중에 어떤 한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와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먼저 어떤 평행 이동인지를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Y는 X제곱 빼기 4X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고요. 또 Y는 X제곱 더하기 6X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중심좌표가 2,-4에서 마이너스 3,-9가 된 거니까 결국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2단계에서 직선 L을 이 평행 이동대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옮기는 평행 이동으로 이동시켜 보시면 그대로 X나 Y 대신에 X 더하기 5랑 Y 더하기 5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X 빼기 2Y 빼기 4는 0이 돼요. 자, 근데 직선 L은요, X 빼기 2Y 더하기 1은 0인데 얘가 1,1이라는 점을 지나요. 직선 L은. 그러면 L-인 X 빼기 2Y 빼기 4는 0. 이게 이제 L-죠. 얘랑 1,1 사이의 거리가 두 직선 L과 L- 사이의 거리니까 요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대로 구해보시면 루트 5가 나온다라는 거 역시 좀 뭐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터프에 있는 6문제는 다 질문을 했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1053번부터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이 그려진 종이를 한 번 접었더니 두 점 A와 B가 접혔대요. 겹쳐졌대요. 그 얘기는 결국 두 점 A, B를 연결한 선분의 중점과 수직으로 지나는 얘가 지금 대칭축, 접는 선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접는 선의 방정식을 알아내야 C'가 얘랑 대칭돼서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대칭축은 기울기가 2일 거고요. 점 A와 점 B의 중점좌표, 선분 AB의 중점좌표는 2,1이 되니까 이 대칭축인 직선이 기울기가 2구 2,1을 지나는 직선, 그게 바로 Y는
2x 빼기 3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 C의 좌표를 3,-2라고 하고 이 점 C가 y는 2x 빼기 3이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당연히 점 C 3,-2와 a, b를 연결한 그 선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고 또 이 a, b와 3,-2의 이를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y는 2x 빼기 3을 지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먼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먼저 이용해 보시면 a 빼기 3분의 b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또 두 점 a, b랑 3,-2의 중점 좌표는 2분의 a 더하기 3,2분의 b 빼기 2인데 이게 y는 2x 빼기 3 위의 점이니까 여기 x에다가 2분의 a 더하기 3, y에다가 2분의 b 빼기 2를 대입해서 정리해 보시면 2a 빼기 b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얻어서 연립해 보시면 a는 마이너스 1, b는 0이다. 그러므로 점 C가 이 y는 2x 빼기 3이라는 직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이 되면 마이너스 1,0이라는 위치로 간다. 즉 마이너스 1,0과 3,-2가 이 직선에 의해서 접었을 때 겹쳐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1054번입니다. 이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이미 있는 그림을 좀 내가 지우고 다시 그려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다시 그리면서 내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야. 지금 보시면 자, 원 x 빼기 4의 전체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전체제곱은 16이다. 그러면 중심좌표가 지금 4,4고 얘 반지름도 4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1사분면에 있는 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중심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거고요. 점 P는 이 원둘레 위에 있는 점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딴 데로 좀 해볼까? 여기를 점 P라고 했을 때 P를 x, y라고 하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점은 여기가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를 얘를 그럼 반지름 나타내는 거 좀 지울게요. 얘를 대칭 이동한 점이 여기 이게 q가 될 텐데 q의 좌표는 그러면 y, x가 될 거거든요. 그때 얘 점 P에서 이걸 x축을 향해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하고 q에서 x축을 향해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할 때 선분 PP-의 거리는 점 P의 y좌표니까 이게 y가 될 거고요. 선분 QQ-의 길이도 역시 점 Q의 y좌표가 될 거니까 x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분 PP- 빼기 QQ-의 절대값이라는 건 결국 절대값 y 빼기 x, 즉 결국 원둘레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두 좌표의 차의 절대값이 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x와 y는 이 원둘레 위에 있는 그 점들만 가능한 거예요. 점 P가 원둘레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선분 PP- 빼기 QQ-가 절대값 y 빼기 x라고 했을 때 이 절대값 y 빼기 x를 k라고 놓으면 y는 마이너스 x, y 빼기 x는 풀마 k, 즉 y는 x 풀마 k라는 어떤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x와 y가 어차피 이 원둘레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원둘레 위에 있는 점이면서 이 직선에서 이 k가 최대값이 될 때는 언제냐? 바로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원과 접하는 직선 중에서도 y절편이 양수인 경우 이때의 이 y절편인 k가 결국은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직선 y는 x 풀마 k라는 직선을 구성하는 x와 y가 결국 점 P의 좌표인 x와 y니까 이 점 P는 결국 원둘레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원둘레 위에 있는 점을 이 직선에 대입했을 때 k가 최대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원과 직선이 접하면서 그리고 y절편인 k가 제일 크게 나오게 되는 이 위쪽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 원과 접할 때의 그때의 k 값이 결국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좌표가 4,4니까 4,4와 기울기가 1인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4가 될 때가 그때 k의 최대값이니까 x 빼기 y 풀마 k는 0이라는 직선과 4,4라는 점 사이의 거리가 4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에 의해서 절대값 k가 4루트 2가 나오니까 이 최대값은 당연히 4루트 2가 되겠죠. 조금 난해할 수는 있지만 이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풀어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1055번이에요. 원 x제곱 빼기 6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여기 조금 너무
진하게 칠해줘서 좀 지울게요. 1x제곱 빼기 6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8은 0을 점피 a, 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이 y는 x 더하기 2에 접한다고 했어요. 상수 a의 값의 합을 물어봤는데 그럼 먼저 요 식을 원의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2가 됩니다. 그러면 원을 어떤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아니면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원 전체의 도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단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랬어요. 어차피 대칭 이동 시켜봤자 반지름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중심만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알아내면 쉽게 방정식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원의 중심 좌표가 3,-1인데 이 a,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그 중심 좌표가 m,n이 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3,-1과 m,n이라는 점의 중점이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a,1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m 더하기 3은 a라는 식이 나올 거고 2분의 n 빼기 1은 1이라는 식이 나와서 이걸 정리해 보시면 m은 2a 빼기 3, n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원의 중심, 옮겨진 원의 중심 좌표가 2a 빼기 3,3이거든요. 근데 이게 y는 x 더하기 2, 즉 x 빼기 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과 접하니까 이 원의 중심인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2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대로 적용시켜서 쭉 풀어보시면 2a 빼기 4의 절대값은 2다. 즉 2a 빼기 4가 풀마 2가 나와서 요거 풀어보시면 a는 3 또는 a는 1이 나와서 가능한 a 값의 합은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56번인데요. 이거 아마 센에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0이니까 그 반지름 1인 원인데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되고 얘를 다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그 미안해요. 5원이 이제 처음 나왔던 얘였고 얘를 y축 대칭을 시키면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되고 다시 이번에 또 5원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5,3 x 빼기 2분의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돼서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있는 원은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었는데 y축 대칭시켜서 중심 좌표가 2분의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됐고 또 처음에 있는 원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중심 좌표가 2분의 3,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돼서 아마 그때 센에서 이거 설명할 때 막 혜원이가 뭐 아우딘이 어쩌니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내가 아마 기억을 하는데 그 그림이에요. 그러면 겹쳐진 부분이 결국은 요런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근데 요거 하나를 딱 반을 자르면 지금 요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요런 형태가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부채꼴에서 요렇게 만든 부채꼴에서 요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빼버리면 요만큼에 나오고 그게 지금 4개니까 요걸 4배 하면 되는데 얘가 어떤 애냐? 이게 어차피 요렇게 그리면 정삼각형이 그려져요. 아유 이게 너무 겹쳐져 갖고 최대한 한번 이렇게 지워서는 안 되겠다.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원만 2개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원 2개가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서로 중심을 지나는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이고 그럼 요게 모두 원의 반지름이 돼서 정삼각형이 돼요. 여기가 60도니까 요거 이렇게 2개를 합쳐서 만든 부채꼴의 중심각은 120도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거 어차피 정삼각형이라서 이거 딱 반으로 짜면 요거 2분의 1이 돼서 자 반지름이 1이고 중심각이 120도인 부채꼴의 넓이에서 밑변의 길이 요거는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거 2개가 합쳐져서 루트 3이 돼요. 밑변이 루트 3이고 높이가 2분의 1인 삼각형을 뺀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1이고 중심각이 120도니까 3분의 파이가 그 부채꼴의 넓이인데 밑변 길이가 루트 3이고 높이가 2분의 1인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이 돼요. 이걸 뺀 거니까 3분의 파이 빼기 4분의 루트 3이 요 색칠된 조각 하나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겹쳐지는 게 이렇게 나오면서 요 겹쳐진 부분이 이렇게 되면 요 쪼개진 게 4개가 나오니까 요걸 4배 해주시면 3분의 4 루트 3 빼기 루트 3 이 바로 요 5원, 5, 2, 5, 3 3개가 모두 겹쳐져 있는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1057번을 보시면 이 1057번도 아마 그 센에서 역시 거의 비슷하게 풀었던 문제인 걸로 기억해요. 원 x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9 위에 점 p가 있어요. 근데 이 점 p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근데 내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다른 고등학생들 수업했을 때랑 이 문제를 내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때인지 여러분하고 센을 할 때였는지 좀 헷갈리는데, 자 아무튼 자 원래 점피는 x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9 위에 있는 점이었는데 이 점피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그런데 그러면 이 원래 있는 점피가 존재하는 원 자체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가 되니까 점피가 요 원 둘레 위에 있는 점이었다면 점 Q는 당연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의 둘레 위에 있는 점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두 점 A와 B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B가 3, 루트 3이면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점 A는 이 원의 내부이면서 4, 4분면에 존재하고요. 점 B는 이 원의 외부이면서 1, 4분면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점 A와 B 그리고 이 원둘레 위에 있는 점 Q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자 요런 두 점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인 건데 A와 B를 연결한 직선과 평행하면서 이 원과 접하고 있는 점, 이 점을 Q로 잡아줘야 선분 AB랑 원둘레 위에 있는 점 Q가 거리가 제일 멀 때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가 넓이가 최대가 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일단 직선 AB의 먼저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기울기가 루트 3이었어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즉 반지름이 3인 원이죠. 중심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인데 그 원과 기울기가 루트 3이면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기억하시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과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구하는 방정식은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었었던 거.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공식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이 기울기가 루트 3이면서 이 원과 접하는 직선은 y는 루트 3x 풀마 3루트 4. 3루트 4인데 루트 4가 2니까 결국 y는 루트 3x 풀마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y절편이 6이면서 접하는 애랑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면서 접하는 애가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쪽 편에서 접해줘야 그 교점이 2, 4분면에서 존재해줘야 넓이가 가장 넓을 때가 되니까 결국 이 점 Q는 y는 루트 3x 더하기 6 위에 있는 애다. 결국 점 Q는 y는 루트 3x 더하기 6이라는 직선 위에도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원 위에도 있으니까 둘을 연립해서 푸는 얘네 둘을 연립한 게 아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랑 요 둘을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y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쭉 풀어봤더니 이게 요 전개에서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3이란 얘기니까 q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3이고 요걸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2분의 3이 나오는데 y좌표가 이건 점 q의 좌표죠. 근데 점 q는 어떤 애였어요? 점 p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애가 점 q였으니까 도로 점 p로 가려면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니까 y좌표에다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3, 2분의 5가 되니까 점 P의 Y좌표는 2분의 5다.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58번입니다. 여기 막 겹쳐갖고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줄여갖고, 이렇게 하면 좀 보이겠네요. 이 눈금이 안 생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는 3루트 2, 선분 BC 길이는 4, 선분 CA가 루트 10인 삼각형 ABC에 대하여 세 선분 A, B, B, C, CA 위에 있는 점을 각각 DEF라고 했는데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값이 P분의 Q 루트 5일 때 P 더하기 Q, 서로소인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랬어요.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점 B가 원점인 좌표 평면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선분 BC가 X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점 C의 좌표가 4,0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점 A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하면 선분 A, B의 길이가 3루트 2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8이 나올 거고요. 또 선분 AC의 길이가 루트 10이니까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라는 식이 나와서 둘을 연립해 보시면 이런 과정에서 A가 3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대입해 보면 A제곱 즉 3의 제곱 9 더하기 B제곱은 18, B제곱도 9니까 B는 풀마 3인데 지금 점 A가 1, 4분면에 있으니까 B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점 A의 좌표는 3,3이 될 겁니다. 자, 이때 내가 점 F를 M,N이라고 잡을 건데 이 점 F는 직선 AC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점 F를
점 F가 이 직선 AC 위에 있는 아무 데나 점 F라고 잡고 얘를 직선 AB에 대해 대칭이 이동한 점을 F 다시. 직선 AB가 결국은 Y는 X좌표, Y좌표가 같았으니까 결국 직선 AB가 Y는 X라는 점이거든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F 다시. 그러면 N, M이 될 거고요. 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 얘를 F2-라고 하면 M, 마이너스 N, 아이고 얘가 아니죠.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다. F죠. F를 대칭 이동시킨 얘를 F2-라고 하면 얘가 M, 마이너스 N이 될 거죠. 그러면 여기를 F-라고 했어요. 얘네 둘을 연결한 요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점 D가 되고 여기가 점 E가 되면 요 삼각형의 둘레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둘레 길이 최소값은 결국 F-F2-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F-와 F2-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그럼 얘를 정리해서 전개해 봤더니 루트 2m제곱 더하기 2n제곱이 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점 F는 직선 AC 위에 있는 거고요. 직선 AC의 방정식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시면 되겠죠. 얘가 3,3이 나왔으니까 기울기가 일단 마이너스 3이겠고 4,0을 지난다. 대입해보시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2가 나오니까 M, N이라는 점 F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N은 마이너스 3m 더하기 12가 성립하죠. 그래서 N 대신에 마이너스 3m 더하기 12를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럼 얘를 전개해보시면 좀 글씨가 커야지 보일 것 같은데 이놈의 눈금 때문에 됐다.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F의 좌표를 M, N이라고 잡았는데 얘를 직선 AB,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N, M이 되는 거고요. F 다시. 또 점 E는 어차피 X축에 있는 점이니까 점 F 다시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F2-라고 하면 F2-는 M, 마이너스 N이 되죠. 그러면 두 점 F-와 F2-를 연결한 선분 F-F2-는 이런 길이는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하면 N제곱이 되는데 점 F의 좌표가 M, N이고 F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N은 마이너스 3m 더하기 12가 성립한다. 그래서 N 대신에 마이너스 3m 더하기 12를 대입해서 쭉 전개해서 정리했더니 루트 20m제곱 빼기 144m 더하기 288이 선분 F-F2- 즉 삼각형 DEF의 둘레를 나타내는 식이 된 건데 얘가 최소를 가지게 될 때는 얘를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20 괄호 열고 m 빼기 5분의 18 괄호 닫고 제곱 더하기 5분의 144가 돼요. 뭐 루트 안이 x에 대한 2차식이고 양수, 2차함계수 양수 표준형으로 바꾼 게 이거니까 결국 최소값이 5분의 144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사실은 점 F의 x좌표인 m은 점 A와 점 C를 연결한 선분 AC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M은 범위가 3초가 4 미만이라 3 이상 4 이하라는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죠? 선분 AC 위에 존재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M의 좌표가 5분의 18일 때 근데 5분의 18은 3과 4 사이에 있으니까 최소값이 5분의 144가 된다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삼각형 D 선분 F-F2-의 길이의 최소값이 결국 삼각형 DEF의 둘레의 최소값이니까 그게 루트 5분의 144, 즉 루트 5분의 12다. 그러면 5분의 12 루트 5가 되니까 P 더하기 Q는 17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늦어지긴 했는데 드디어 길고 길게 마플 교과서 1분기 때 사용했던 교재의 마지막 단원 종합 문제까지 설명했습니다. 제발 좀 빨리 유튜브에 있는 영상 이것도 올릴 거니까 빨리 봐주시고 나머지 다 완료 좀 해서 댓글들 달아주시고 빨리들 마무리하고 끝내버리고 이제 뭐 수학하 또는 시험 대비 전념하고 시험 끝나고 나면 또 수학하에 올인해서 완벽하게 좀 마무리하고 또 다음 분기에 수학하 반복하면서 기말 2학기 시험들도 좀 준비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들 좀 신경들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고 수업 영상 아무튼 여기까지 진행하겠고 열심히들 좀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는 또 들었으니까 답안지를 한번 참고해보시고 그래도 도대체 난 못 알아듣겠다라는 건 제발 나한테 다시 좀 물어봐 주세요. 오케이, 그럼 수고들 하셨고요. 영상들 잘 보고 오답 노트도 잘 정리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들 하셨어요.